안녕하십니까. 다운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호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사진하고 달라서 네. 제가 맨날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어머님. 네, 저는 이제 아이들 수업으로 자기 관리하고 있는 사이라서 네, 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어머니께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은요. 이제 입시가 이제 바뀌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 이제 수업 소개 이런 부분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점 정규반하고 저희가 복학킹 두 반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이제 복학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요청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완성도가 있다. 꼭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보지 마시고요. 네. 네, 다운서부터 해갖고 여러 학원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다운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민규 선생님이라고 이제 고3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거기에서 제가 모의고사 출제하고 검수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상위권 특목고 자사고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보고는 제가 올해 1학기까지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 만점자 그 친구 제가 2학기 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가르쳤고요. 예비 고1 때도 조금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등학교 제가 희문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이 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중3 입시 변화 되는 거 가장 큰 거 영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일단 이제 내신에서 좀 변화가 좀 크죠, 어머님. 자, 원래는 4%, 그다음에 11%,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였는데 이 부분이 1등급 10%, 2등급 34%까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원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지금 중3 친구들까지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까지만 내신이 들어갑니다. 중간하고 기말까지만 들어가는데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원래 첫 번째 안은 1학년만 상대 평가이고요. 2학년, 3학년이 절대로 되는 걸로 원래 결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애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2학년, 3학년도 상대평가로 가게 됐고요. 거기다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은 거는 지금은 1학기 중간하고 기말까지만 아이들 상대평가로 들어가지만 지금 2학년, 지금 현재 아이들이 올라갈 때는 2학기 중간하고 기말까지 내신이 상대평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능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좀 공부 학습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리고 내신에 대한 부담도 크다 보니까 수능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1등급이 10%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이 수능에서도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6차 교육 과정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바뀌는 게 이제 9차가 됩니다. 요 교육 과정 저희 6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 때 강남 지역이 굉장히 강세였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사라든지 전사고 이런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지금 지원율이 굉장히 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에 대한 비율들이 굉장히 세질 거다.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서 애들이 끝까지 내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이 만약 2등급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이제 수시로 대학교 갈 때 조금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된다. 어머니들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중3 시기별 이제 공부 방법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해당하는 부분이 중2 겨울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중학교 학원에서는 어휘가 있으면 요거에 대한 스펠링하고 뜻만 매칭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특히 이제 수능으로 따졌을 때 우리 아이들 3등급 이하 친구들 한 70점, 80점 이렇게 나온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뜻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머니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은 동의어하고 그리고 반의어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글자 비슷한 걸로 해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걸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 어머니들께 좀 얘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소개팅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네,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거든요. 네, 당연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쪽 동네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설명회 때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쪽 동네 선생님하고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니까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들 보셔야 될 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연령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나이 든 선생님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선생님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암기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갖다가 많이 나누냐면요. 어법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지양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소개팅,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소개팅 여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자기는 스피킹과 라이팅 위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법이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법 할 때 자기는 이제 수업을 듣고서 인강이나 이런 걸 듣고서 아이들 수업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걸 자신감 있게 못 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디다 좀 어렵게 내냐면 어휘 변형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지금 좀 많이 준비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단어도 단어지만 우리 아이들 그냥 단어만 하면 안 되고 학교 기출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요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등급 이하는 단어 뜻이라도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동의어와 반의어 그리고 파생어까지도 좀 정리를 일단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아직 예비 중3이지만 기출문제로 저희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을 조금 빡세게 좀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부터 일단 지금은 중3, 중2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지식 부분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 집에 갖고 계신 뭐 3800자라든지 또는 브릭스 영문법 책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해서 수업에서 만약에 수동태가 나간다. 그럼 수동태 파트를 같이 좀 전달을 우리 아이들 꼭 풀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객관식을 지양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주관식화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좀 시험 문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밑줄 쳐서 이게 무슨 용법인지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고치기거든요, 어머님. 틀린 부분을 고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더 얘기 좀 드리고 싶으면 뭘 드리고 싶냐면 천일문이라는 수업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그 김기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문장 구조화시키는 수업이거든요, 어머님. 이 수업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학교에서 난이도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한 문장이 대략 3줄에서 4줄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이 체득이 안 돼 있으더라도 이게 주어고 동사고 뭐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꼭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꼭 지금 시켜주셔야 된다. 자, 문법 기본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식 지양 시켜주시고요. 무조건 고치기 형태로. 저도 수업 많이 해봤지만 처음에 옛날에 중학교 애들 가르쳤을 때는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수학에서 정석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고치기 연습 꼭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문장이 길었을 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걸 좀 시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기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어머님. 다음 주면 시험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실력을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어떤 걸로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영어가 미진하다 그러면 고1 걸로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1 11월달 모의고사 올해 아직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안 봤는데 작년도 11월달 걸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21번 문제 하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그 다음에 31번, 34번
그 다음에 42번. 제가 두 줄로 나눠놨죠.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21번과 31번, 34번. 21번이 함축 의미 추론이거든요. 여기 문제는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빈칸. 31번, 34번이 빈칸이거든요. 주제 찾으라는 문제고 30번과 42번은 어휘 추론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정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지금 선생님 순서하고 삽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논리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부터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풀리면 애들이 좀 짜증내니까 다섯 문제 정도만 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에다가 밑줄을 좀 쳐달라고 해주시고요. 어민들께서 요 문제에 대해서 풀린 다음에 한 줄로 이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저희 때도 책을 좀 많이 안 읽는데 요즘 아이들 정말 심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라고 할 때 이 글 쓸 때 생각의 흐름으로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주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을 좀 많이 틀리는 이유가 저 아이한테 이 주제를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뭘로 얘기하냐면 단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유튜브 세대라서. 그래서 요걸 한 줄로 꼭 얘기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좀 실력이 괜찮다 그러면 고2 것도 괜찮고요. 고3 것도 괜찮습니다. 고2 거하고 고3 거 다 괜찮으니까 11월 달 모의고사 아니면 고3 거는 올해 수능 문제 풀리셔도 괜찮긴 해요. 어머니.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이걸 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독해 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주제 잡는 연습 꼭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시즌2, 시즌3 되면 저희가 또 설명하면 진행을 할 건데요. 요때 요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1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입니다. 어머니들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전사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민사 같은 경우는 수업을 안 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고 외대 전사에서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나도 되게 입결이 좋은데 외대가 입결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애들이 19기이고요.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몇 기냐면 17기 애들입니다. 근데 올해 입결이 굉장히 좋고 학교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만점자도 나오고 애들도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둘 중에 보내신다 그러면 외대로 보내시는 거 저는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외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나옵니다. 주말에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올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컨트롤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과 중심 학교다라고 하시면 이과를 보내신다 그럼 무조건 외대를 보내셔야 되고요. 문과를 보내신다 그러면 저는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외대는 이과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문과가 애들 70명에서 80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내신다 그럼 저는 솔직히 이 학교보다는 만약에 어머니께서 로스쿨 생각하셔서 많이 보내시거든요. 이 학교로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대원외고로. 외고로 보시면 대원하고 한영외고가 있는데 대원 같은 경우 시험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심형독, 심형회로 나뉩니다. 제가 대원도 수업을 해봤고 한영도 수업을 해봤거든요.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한 가지뿐이 없긴 한데 시험의 난이도, 기본 시험의 난이도는 한영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대원외고가 대원외고가 빡센 거는 뭐가 빡세냐면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심형회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게 4단이고 심형독이 2단이거든요. 심형회가 토플이 들어갑니다. 토플 2개의 지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말 때마다 소설이 들어가서 이 영어 소설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2학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나중에 대원과 한영을 보내신다 그러시면 또는 외대를 보내신다 그러시면 일단 토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단 탭스는 제가 보기에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과목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외고에서만 좀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탭스가 도움이 저도 가르쳐봤지만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사고 비율, 전사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요즘에 외고가 생각보다 인기가 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영도 참 매력적인 학교지만 대원으로 조금 더 보내시기를 어머니께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선배들 때문에도 대원이 훨씬 더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여기까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이제 고등학교 선택인데요. 요건 제가 브로셔에 집어넣었습니다. 확실히 외대보고 잘합니다. 애들 잘하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어머니들 이제 남자 학교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학교가 희문고등학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올해 언어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작년에 희문고가 입결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의대 68명 보냈습니다. 현역에다 34명 보냈고요. 예, 의치 한까지 하면 대략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희문도 좋고 중동도 좋고 그리고 지금 중2 때부터 수업 지금 수능에 대한 부분, 그 내신에 대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강남 지역 그리고 전사고, 자사고 위주로 학교를 꼭 선택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머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차라리 못하는 학교 가서 학교에서 전교권 찍는 게 낫지 않냐.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꼭 전교권을 찍어야 됩니다. 전교 1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네, 그런 게 아니다 싶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내신 10%까지 늘어나죠, 어머님.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치동. 대치동에 두 개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있죠, 어머님. 저도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긴 한데 아파트값 절대 안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강남 지역 학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학교에 올인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시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별 내신 유형인데요. 어머니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B타입하고 C타입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건 정리는 안 해놨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교과서 부교재 변형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작년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졌는데요. 교과서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부교재가 작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1 걸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고2 내용으로 고2 거로 아이들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EBS 부교재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더 준비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잘할 수 있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나중에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어머니들께 이제 학교별 그 설명을 한번 진행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C타입을 보시면 외대, 하나, 민사, 대원, 한영인데요. 제가 여기서 민사 빼고는 수업을 다 해봤습니다. 외대는 제가 한 5년 반 했거든요, 수업을. 요 학교는 암기를 좀 안 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암기를 안 하고 대신 내용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 너무 문법에다 비중을 많이 두시고 공부를 시키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조금 다른 걸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갖다 해주시고요. 토플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어머니께 요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제 수업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어 선생님 하실 때 굉장히 엄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되게 좀 많이 피곤해 하실 수도 있다, 약간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딱 앞으로 한 7분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희 이제 만점 종교하고 지금 복학행 수업 두 가지인데요. 난이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머니 저 좀 세게 치려고요, 이번에 저희 수업. 저희 일단 지금 저희 반이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대략 한 17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거의 전교권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수업 부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원래 예비 고1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냥 그 정도 난이도로 진행을 할 거고 난이도는 고2 저희가 6월에서 스타트를 한다. 고2 6월에서 9월달 정도의 난이도로 일단 좀 세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수업하고 좀 다른 점은 요 하프 모의고사 요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어머님. 요거 제가 10문제로 해서요. 저희가 15분 정도로 해서 아이들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밴드에다 어머니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에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보라면 제대로 모의고사 안 보거든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3시간 반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건데 한 3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요 20분이 왜 20분이냐면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하고. 그래서 일단 요 부분으로 저희가 일단 요 부분은 좀 그 모의고사 부분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저희가 12주 커리로 해서 요 부분을 형식부터 해서 가정법 부분 정도까지 쭉 해서 아이들 되게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어머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법책을 저희가 하나 더 선정할 겁니다. 요즘에 수학도 트렌드가 자체 교재에다가 수업 교재를 하나, 외부 교재를 하나 더 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문법은 지금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량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래머존이라든지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책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문제를 좀 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줄 거다, 어머니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문법 노트는 뭐냐면 저희가 교재 말고 프린트를 하나 더 줄 거예요, 어머님. 똑같은 교재. 그래서 아이들한테 노트에다 잘라서 붙여서 자기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좀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조교를 좀 적게 붙이면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 이제 관리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등 선생님들하고 고등 선생님의 차이점은 관리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만 8명당 1명씩 저희가 조교를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팀제로 저희가 조교를 붙여줄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이 조교 선생님한테 일단 숙제 검사라든지 또는 Q&A 있죠. 이런 부분들 당연히 질문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2차로 제가 걸러서 Q&A 부분이나 이런 거를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조교 선생님들이 조금 많고 저희가 현장 조교까지 해서 한 수업당 한 5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어머님. 저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꼼꼼한 관리, 그리고 나서 성적 같은 경우도 어머니들께 여기 바로바로 발송이 될 거다, 요거까지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원은 한 주에 300개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누적 시험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 정교반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은 저희가 12월 30일서부터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2시부터 5시인데 5시 한 20분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 어머니께 꼭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30명 인원 제한 있고요. 저희 입반 테스트 있습니다. 입반 테스트 있고, 제가 어머니께서 이제 글을 써 주셨더라고요, 디스쿨에다가. KNS 원장님과 저 이제 막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보내주시면 만족도 어머님 100%로 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고2 6월 9월이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이 수준이 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교재로도 진행을 한다, 어머니께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학킹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고등 복학킹 예비 중3 친구들 들어오는 복학킹에 합류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들어오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예비 고2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 중2나 중3 그 친구는 못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예비 중3을 위해서 저희가 복학킹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시간표를 좀 이따 안내를 드릴 건데, 여기 수업은 문법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냐면 단어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일단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휘 학습법으로 해서 어근, 어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학습법도 진행을 하고, 솔직히 그 부분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글자 비슷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그냥 지식만 전달하면 이게 바로 휘발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대로 조금 기출 유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년 쉬운 유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고1 기출로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해 부분 저희가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독해는 딱 몇 번만 풀 거냐면 30번 유형하고요, 어머님. 31번 유형, 딱 두 가지 유형만 풀 겁니다. 30번이 어휘 추론 문제고 31번이 빈칸 문제인데 빈칸에서 어휘 한 개짜리 빈칸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못 푸는 이유는 왜 못 푸냐면 주제를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고 단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함축하는 의미를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시험을 좀 많이 볼 건데 어머니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단어 많이 외우냐? 단어는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전에 프리로 해서 10개 정도 선정해서 일단 테스트 한번 보고요. 이건 테스트는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요. 그다음에 파생어 정리를 해주고 저희가 1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잠깐 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수업 부분에 중요했던 50개를 선정해서 미드로 한 번 더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부분이 단어로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이게 수업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보내주실 때 뒤에 시간을 좀 비워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뒤에 시간을. 왜냐하면 암기를 못하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남겨서 이 부분 추가로 암기를 시킬 거거든요. 추가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애들한테 어머님들 맡겨놓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저 수학 있어요. 저 국어 있어요. 다 빠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수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을 조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월 4일서부터 진행이 되고요. 중등 기본에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것도 원하신다. 그래서 고2 것까지 저희가 들어가겠지만 대략 중등과 고1 걸로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클리닉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 때라 좀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라이팅 첨삭을 좀 해드려요, 어머님. 이번 영어 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들이 이제 대입 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차이가 뭐냐면 서술형의 비중이 지금 50%인데 이 부분이 7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다 서술형 유형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원래 희문고가 시험 문제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희문고에서도 짤막짤막하게 서술형 유형이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글 제대로 쓰라고 하면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저희가 10줄로 해서 매주마다 과제가 나갈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미들께 이메일로 저희가 발송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수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 부분 안 하면 너무 편한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 교재를 저희가 11월 달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모범 답안까지 항상 같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까지 해서 저희가 아이들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리닉실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한 2배 정도 공간이고요. 다비치 안경 지나시다 보시면 노란색 간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도 저희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약에 자고 있으면 깨우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저하고 조교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자 아이들 관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클리닉 할 때 이제 사진을 좀 찍어놨습니다. 저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고 한 명씩 끄집어냅니다. 시험 보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접니다. 네, 제가 질문 직접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 공부하면 이제 한 명씩 끄집어낸다. 여기까지 좀 어머님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이 많죠, 어머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다운에서 이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복학행 이렇게 1월 4일날 진행이 됩니다. 수업이 많지만 조교 선생님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요 시간 동안에는 제가 클리닉 다 진행을 합니다. 제가 방학 때 되면 어머님 여자친구하고 이별을 하거든요.
연락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 클리닉을 좀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좀 굉장히 좋아한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차가 떴죠. 네, 네. 그 뒤에 있습니다, 어머님. 그 저희 부교 네,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공차 사진 보여드렸죠, 어머님. 제가 아이들 솔직히 중등이라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음료수를 제가 솔직히 저도 안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사요. 5,200잔 샀습니다. 작년 12월 때부터. 네, 아이들 먹고 나면 조금 낫거든요. 아까 사진 보셨죠, 어머니? 네. 비포, 애프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아이들 서비스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져서 좀 너무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보내주신다고 하면 어머니들께서 주신 귀한 돈으로 제가 열심히 아이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고3서부터 수업을 다 진행을 하는데 지금도 고3은 팀으로 제가 잘하는 애들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입결도 지금 그 성대 의대 지금 2명 아이들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밑으로 좀 아이들 내려와서 아이들 좀 더 잘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어머니 제 번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